지각하는 직원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늦는 친구들은 항상 정해져 있고, 문제는 물고기 한 마리가 전체 힘을 흐리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가뜩이나 사람 구하기도 어려워서 내보내자니 채용이 쉽지 않아 당장 사람이 부족하고, 정말 이도저도 지각하는 직원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지금부터 다점포항의 실전 사례로 해결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점포를 하는 자영업자의 사업 성공을 돕는 채널, 안녕하세요. 다점포항TV의 다점포왕입니다. 오늘은 지각하는 직원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직원분들과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음식점을 경영한 다른 대표로부터 이렇게 하는 게 매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을 성장하게 되는지 조언을 듣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빨리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님들, 물고기 한 마리가 전체 물을 흐리게 한다는 거 아마 모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들이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비유한 건데요. 어떻습니까? 지각하는 직원이 딱 이 비유에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15개 점포를 직접 창업하면서 퇴사한 직원까지 합치면 120명 정도의 직원들을 직접 관리했었다고 했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별의별 상황을 다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각하는 인원들에 대한 관리는 특히나 여러 매장을 기준을 두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참 어렵게 만듭니다. 왜 늦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알람을 깜빡하고 못 맞췄어요. 맞춰는 놨는데 알람을 못 들었어요. 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너무 늦게 자는 바람에, 그러면 저는 또 면담하고 사유서 쓰게 하고,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늦었던 친구가 또 지각하죠. 그리고 또 똑같은 이유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이게 끝이 아니죠. 문제는 이런 지각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친구들이 매니저가 되고 점장이 되면, 또 그런 친구들이 그 위치에서 지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실제 제가 한 4개 정도 매장 운영할 때였을 거예요. 그때 고깃집이었는데 주말엔 오전 11시 30분 오픈이고, 실제 출근은 오픈한 시간 전인 10시 30분까지 해야 되는 매장이었어요. 보통 매장 문을 열려면 세코 매제하고 문 위쪽이나 아래쪽에 열쇠로 한 번 더 열어야지 문이 열리게 되는 방식인데, 그날 점장이 휴무여서 매니저가 매장 문을 열고 오픈을 해야 되었어요. 보통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매장 열고 닫으면 세콤에서 문자가 날라오죠. 근데 이날 문자가 안 날라오는 거예요. 저도 이날 핸드폰을 11시쯤 봤는데 그 매장 직원하고 알바생들한테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매니저가 출근을 아직 안 했던 거죠. 저도 부랴부랴 전화 계속하고 결국엔 11시 30분쯤 출근했고 12시 10분이 넘어서야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 매니저는 평소 지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친구이긴 했어요. 그래도 점심 영업을 잘 마무리해야 하니까 이 영업 이후에 제가 매장에 찾아가서 별도로 면담을 했고, 왜 지각하게 되었는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상위 직급자로서 더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달라고 지도를 했죠. 저는 업무 중에 근태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며 조직을 운영했었고, 지각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엄격하게 했었습니다. 지각을 3번 하면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삼진 아웃 제도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실제로 제가 6명에서 7명 정도의 직원을 조직 전체의 규율을 위해서 실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번의 기회를 더 주기도 했었죠. 이럴 경우 반드시 대표님이 아쉬워한다거나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그 매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업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이런 인원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일 대표님들이 근태에 대한 강한 규율을 이미 갖고 있었다면 설사 그 친구를 내보낸다 해도 서로 기분 나쁘게 나가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친구도 3번 정도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는 걸 이해하고 있고 근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만큼 잘 알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보내지 않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나갈 때 밥도 사주고 이후에 연락도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그 나갔던 친구들이 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안에는 대개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뭐 나간 이후에는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쉬는 기간을 가졌겠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근태 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제 노하우 모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어디 회사인지 짐작가시나요?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은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보여주는 스타트업의 분위기는 어떻죠? 되게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그럼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님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사례를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가 회사 벽면에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데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왜 첫 번째 이 항목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직의 수장이자 회사의 대표가 일을 잘하는 기준에 있어서 바로 직원들의 출근 근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김봉진 대표님은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에서 20명도 아닌 100명에서 200명 정도나 되는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김봉진 대표님이 했던 배달의 민족 지각자 관리 방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근 시간을 어긴 지각자가 발생하죠. 그러면 지각자는 이메일로 자기의 근태를 발송합니다. 직속 상관에게 발송하고 김봉진 대표님한테 발송하고 그 이후에 지각자는 출근 시 근태 시간을 매일 회사 대표한테 이메일로 발송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10명이 넘는 사람한테 이런 메일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지각자들이 출근 시간을 잘 준수하게 되면 더 이상 이메일 발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각하는 직원도 발생했겠죠. 그럴 때 어떻게 조치했을까요? 4-5번 이상 계속 지각자의 경우 대표가 직접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각자들에게 왜 출근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회사를 다니냐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아무리 잘해도 지각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말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만둔 직원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몇백 명이나 되는 직원의 근태를 이렇게 직접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당시 배달의 민족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단계였고 인재를 채용하는데 애를 많이 먹는 단계였고 또 요기요와 같은 경쟁자들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봉진 대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조직은 반드시 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원칙 없이 세워진 자유로운 문화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회사의 지각을 줄일 수 있을까? 대표인 내가 같이 관리하고 늘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야 직원들이 출근 시간을 더욱 신경 쓰고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중엔 일을 잘하는 인원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조직의 분위기와 룰을 지키는 경영을 하겠다는 대표님의 신념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분명 배달의 민족 직원들도 이런 올바른 기준 하에 대부분은 출근 시간을 잘 준수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지켜야 할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했을 것입니다. 방금 전 제가 설명한 사례는 김봉진 대표님의 저서 배민다움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점포항은 여러 매장의 근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할 때부터 직원이 저를 포함해 4명이었을 그 당시부터 일을 잘하는 기준으로 출근 시간 근태를 굉장히 강조했었고 처음부터 삼진 아웃제를 운영하는 등 출근 시간 관리를 엄격하게 했었습니다. 한때 저의 이런 방식이 제 스스로도 엄정하다고 생각했던 기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배달의 민족의 관리 방식을 접하고 나서 그동안 맞게 잘 해왔구나 라는 생각과 오히려 더 구체적인 근태 관리 시스템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태 관리의 중요성을 6가지 사항으로 정리해서 직원들에게 공지하면서 꾸준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 실제 내용을 공유하자면 첫 번째,
근태란 근무 태도를 줄인 말입니다. 점포의 출근 시간은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하는 첫 단추에 해당합니다. 잘못 끼운 첫 단추 때문에 결국 중요한 일, 큰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점포는 혼자가 아닌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지각은 성실히 출근하는 동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지각자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는 제2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출근 시간을 준수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지각하는 인원들을 자꾸만 이해해주고 용인해주게 되면 열심히 성실하게 잘 나오는 친구들은 반면에 불공정함을 느끼게 되겠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해봐야 우리 대표가 날 인정도 잘 안 해주고 저렇게 지각도 자주 하는데 편애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지각자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도 또 언제 지각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게 하고 다른 동료들로부터 일적인 신뢰를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 좋은 리더로 성장한다는 건 결국 좋은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은 동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리더가 당연히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각을 자주 하는 인원들이 매니저가 되고 점장이 되면 그 매장 잘 관리되겠습니까? 자기가 솔선수범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직원이나 알바생들한테 출근 시간에 제때 나와라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거겠죠. 그 친구들이 반대로 속으로 생각하겠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일을 잘한다는 건 스킬적인 뛰어남을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란 성실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 일을 완수해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 외식업에서 하는 일들이 대개 한 달 정도, 3개월 정도,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안에는 모든 스킬적인 업무들은 마스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일하는 게 다른 동료들한테 귀감이 되고 매일같이 다양한 고객을 맞이하는 그 매장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스킬적인 일보다 정말 이 근태가 꾸준한 직원들이 꾸준한 매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근태야말로 일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와 동료들한테 가장 인정을 받고 중요한 일과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해도 지각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표님들이 진급을 시켜줄 때 근태와 같은 요소를 진급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도 연계를 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지를 하고 꾸준하게 안내를 하게 되면 직원들에게도 일 잘하는 기준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근태이고 출근 시간이 갖는 중요한 의미도 인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 사용했던 1일 근태 관리 일지고요. 여기서 다점포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두 가지 노하우를 드리자면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매장 간의 직원들 이동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두 가지 용어로 정의해서 썼는데요. 타지와 지원입니다. 타지는 타 매장에 지원 근무를 간 경우 근태관리일지에 타지라고 기입하게 있고요. 지원은 타 매장으로부터 인원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라고 근태관리일지에 기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돼야 월말에 매장 간의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를 맞출 때 정확히 그 매장에서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들도 참고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지각하는 인원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근태 확인서라는 걸 작성하게 했는데요. 특징은 좀 전에 근태의 6가지 중요성을 넣어놨고 각 사항에도 서명을 하게 하면서 한 번 더 지각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런 양식들을 기준으로 다점포항만의 지각자 발생 시 관리 절차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지각한 인원은 근태 확인서를 작성한다. 두 번째, 1차적으로 점장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 2차적으로 다점포 경영자의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또한 지각자들만을 위한 단톡방을 개설해서 지각자들이 그 단톡방에 초대되고 1개월 동안 출근할 때마다 출근 시간을 알리고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월 동안 출근 시간을 잘 준수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를 통해서 우선은 지각자가 현격히 감소하게 되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최고 책임자인 다점포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성실하고 꾸준한 이 근태가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직원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표님 매장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근태 관리도
결국 다점포의 운영 기준이자 시스템입니다.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전체가 하나의 기준을 갖고 시행하는 그 첫 번째 사항이 바로 근태관리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근태관리부터 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도 모두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봉진 대표는 100명에서 200명의 많은 인원도 직접 관리를 했었습니다. 저도 3, 4명으로부터 시작할 때부터 40명의 인원이 되기까지도 이렇게 직접 관리했었습니다. 여러분 매장의 인원이 몇 명이든 간에 정말 지각하는 인원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님이 관심 갖고 있다는 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명확히 절차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준수할 수 있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주세요. 오늘 내용은 다점포 운영 시스템의 일부인 직원들의 근태관리 시스템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 직원들과 함께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대표님의 실력이 조직을 성장시키고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다점포 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